여기뿐만이 아니라 서초뿐만이 아니라 강남 3구, 강남 3구뿐만이 아니라 서울, 전구까지. 이번에 강남구 다녀왔고 송파구 다녀왔어요. 그럼 또 한 군데 어디를 다녀와야 돼요? 사실 강남구보다 집값 거품이 더 심한 곳, 더 심하면 더 심했지 덜하지 않은 곳이 바로 서초구죠. 그래서 이번에 강남 3구 뭐 특집처럼 하고 있는데 강남 3구를 봐야 돼요. 강남 3구가 지금 호도가 제일 많은 지역이죠. 왜? 강남 3구를 살리지 않으면요 다른 지역 아무리 띄워도 안 통해요. 강남이 죽었다 그러면은 다른 데 아무리 띄우더라도 강남이 떨어지면요 강남보다 더 높게 뛸 거예요. 분당이? 광교가? 과천이?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강남 3구를 자꾸 봐야 되는 이유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역시도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때까지만 하더라도요 지역이 좀 분리가 됐어요. 지역적으로 떴죠. 부산은 부산대로 따로 흘러가고, 서울은 서울대로 따로 흘러가고, 대대광은 대대광대로 따로 흘러가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이번에 투기가 들어갔을 때는요 전반적으로 다 들어갔기 때문에요 강남에서 자꾸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강남에 왜 자꾸 그러냐, 강남에 올라간다고 하면 딴 애들이 이제 낙수 효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키 맞추기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올릴 수 있으니까 아 강남 살아나는구나 그럼 우리 동네도 살아나겠네 이런 심리를 살리려고 하는데 강남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서초구를 보면 어때요? 지금 하락 진입이 늦고 하락폭도 적다. 가장 오랫동안 버티는 곳이라는 소리죠. 그랬을 때 3호선 역세권이 오히려 집값이 덜 내렸다.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많은 것들이 내포가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딱 요 기사가 의미하는 바, 아까 이야기했지만 예를 들어 역세권 아닌 곳은 집값이 더 떨어져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유리한 쪽만 자꾸 쓰죠. 그러니까 이게 뜻하는 바는 뭐예요? 똘똘한 한 채, 과거 그거예요. 똘똘한 한 채, 그리고 역세권 호재, 이거 20년, 21년, 그 전에 19년, 18년, 17년 계속 뛰었던 이야기들이다. 자, 그랬을 때 서초구 현황 보시면 서초구는 강남, 송파, 요쪽에 서초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여기가 약간 넘사벽이죠. 여기가 또 넘사벽이고, 그나마 여기까지는 조금 비빌만 하죠. 잠실까지는. 그런데 확실히 여기는 다르다. 여건이 이야기했지만 이쪽에 강남 그 테헤란로, 그 다음에 이쪽에 강남대로, 이쪽에 이제 GBD가 들어와 있어서 자족시설 들어와 있고 강남역 상권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학군, 특히 학군장 이런 것들로 높은 가격을 형성을 했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죠. 너무 높여놨어요. 그래서 서초구 한번 봅시다. 자, 서초구 현황은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리고 인구수 40만 명, 세대수는 16만 세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강남역 상권, 요거는 뭐 저번에 강남 아파트 영상에 올라와 있으니까 또 보여드리면은 루즈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교대역 상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교대역 쪽에도 상권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교대역 상권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나, 뭐 가보신 분들도 많고, 특히 이쪽에 이제 법원 있고 여기 유명한 아파트 있죠. 여기 상황 어떤가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교대역 상권 앞에 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도 보시면 다 법무법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 이런 형식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렇게 법무법인이 많은 이유가 저쪽에 이제 서울중앙법원, 그리고 뭐 검찰청 이런 법적인 관공서들이 붙어 있어서 그렇고요. 지금 여기선 잘 안 보이는데 이쪽 방향으로 쭉 가시면은 저쪽에 교대가 나온다. 그래서 대학 상권 및 이제 법률 상권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이제 여기 거주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교대 다니시는 분, 혹은 그 교대 다니는 친구에 의해 초대되신 분, 이런 분들 아니면은 안 오시는 게 좋다. 왜냐면은 뭐 와봤자 법적인 문제가 생겨서 오신다든가, 아니면 전 예전에 여기 다단계 끌려온 적도 한번 있어요. 물론 잘 탈출했지만 뭐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사실은 왔을 때 결코 좋은 의도로 오는 경우는 조금 드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고요. 여기가 이제 굉장히 비싼 동네죠. 전반적으로 가격을 엄청나게 올려놨기 때문에 뭐 여기는 지금 다 업무지구만 보이지만 인근 아파트들도 가격 엄청나게 올려놨죠.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은 여기가 거주 여건이 엄청나게 좋다, 법원 가까워서 좋다, 역 가까워서 좋고, 그 정도라서 뭐 물론 이쪽에 종사하시는 법적으로 높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사실 수는 있겠지만 그것 치고도 너무 비싸다. 사실 그분들도 감당이 안 될 정도의 가격까지 올랐다. 이런 것들 확인해 보시면요, 왜 지금 이 가격에 사면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이 보이실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런 곳이에요. 가보시면은 여기 핵심적으로 이쪽에 이제 법원, 관공서 이쪽 상권이랑 이렇게 대학 상권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서 진짜 막 법적으로 도움받으려고 법적으로 문제 생기신 분들이 많이 오는 그런 상권이죠. 아니면 뭐 저는 교대역에서 보자고 하면은 저도 그렇고 뭐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다단계 끌려가신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 그래서 뭐 그런 쪽으로 오기 때문에 웬만하면 교대역에서 약속을 안 잡으시는 게 좋겠다. 그렇고요. 여기 보시면은 요 아크로비스타 유명한 아파트죠. 가장 높으신 분이 살고 계시죠. 그리고 여기는 얼마 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요 밑에 뭐 삼풍 아파트 7억 넘게 떨어졌죠. 이렇게 뚝뚝 떨어지고 있고, 전세가 같은 경우도 뭐 10억, 6억 이렇게 떨어졌는데 사실은 이 전세가가 굉장히 비정상적인 전세가였죠. 이런 게 이상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기 법조계에 있는 분들은 저쪽에 출퇴근하니까 집을 사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잘 버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산다, 이런 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러기에도 소득 대비로 너무 비싸다는 거. 그러니까 나중에 들어오는 거는 아무리 내가 검사고 판사더라도 살 수 있는 가격이 아니다. 그 가격까지 올라가는 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서초구가 지금 딱 그런 상황이다. 자, 그 다음에 서초에도 당연히 학원가가 있겠죠. 서초에는 반포동 중심으로 학원가가 있습니다. 물론 서초에서도 대치로 많이 가요. 대치가 가장 유명하니까. 그런데 대치로 다 가는데 어떻게 서초구가 좋은 학군일 수 있겠느냐. 좋은 학군에는 좋은 학교들이 있으면은 학원들이 따라와요. 그리고 그 학원들의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학군으로 형성이 되고, 당연히 서초구에도 학원이 많이 있죠. 거기 몰려있는 곳이 반포동 쪽이다. 그래서 여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포동 학원가로 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굉장히 커다란 학원들이 있고요. 여기는 대치동 학원가랑은 다르게 이렇게 골목 안에 학원들이나 혹은 뭐 스터디 카페 뭐 이런 곳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사실 뭐 유명한 게 대치동 학원가지 서초구도 학구는 강남구 못지않죠. 오히려 더 잘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거의 그 정도인데 뭐 강남까지 대치까지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반포 학원가를 아시는 분들은 반포 쪽 와가지고 공부를 하신다. 그래서 이쪽을 중심으로도 학군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더라. 이런 것들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강남 3구 중에서 이제 강남 서초 여기까지가 진짜 학군이 좋은 곳이고, 송파 같은 경우는 사실 학군이 그만큼 따라오지 못하죠. 그래서 약간의 구분이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을 토대로 여기 학군 때문에 가격 계속 올라간다. 역시 강남이나 서초나 마찬가지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서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직업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 집값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다 대출로 올라가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 이제 대출 빠지니까 앞으로 이만큼의 대출이 나올 수가 없어요. DSR도 걸리고 그때 같은 제로금리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신다면은 여태까지 지금보다 더 올라갈 것이다. 그게 얼마나 허망한 꿈이었는지 그런 것들이 드러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가격이라는 건 지금 뭐 채팅하시는 분들도 말씀하시잖아요. 환생해서 살 수 있느냐. 환생해도 못 사요, 지금 가격이면. 만약에 그냥 적당히 연봉 받고 지금 가격에 살려면요, 환생하면 살 수 있어요? PIR 같은 경우도 하나도 안 떼고 다 모으는 건데 어림도 없죠. 생활비 들 거 아니에요. 생활비 들어가면서 모으면요, 지금 가격이면 한 영조? 정조? 그때쯤부터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모았으면 살 수도 있겠네. 이게 말이 되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쪽 인근 학원가 근처면 학군이 좋은 곳이죠. 이런 곳들도 지금 전세가가 또 많이 빠졌고, 그렇죠, 전세가 거의 반토막 났죠. 매매가도 굉장히 빠르게 빠지고 있다. 그 다음에 아파트도 한 군데 정도 가봤습니다. 왜 여기를 가봤냐면은 안 가볼 수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 근처에도 봐야 되는 아파트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가봤어요. 저기도 한번 봅시다. 자, 이번에는 라이트하우스라면 꼭 와봐야 하는 단지인 아크로 리버파크 앞에 왔습니다. 여기 예전에 PD수첩에 나왔을 때 한모 조합장이 직접 이야기를 했죠. 본인이 16, 17억 정도 하던 단지를 매물을 모두 내리고 20억대로 올리게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담합을 하고 거품을 만들어서
주변 시세를 다 띄우게 만들었어요. 그만큼 부동산 투기 욕망의 결정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가격이 다 올라갔어요. 특히 서초 강남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여기가 선도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을 올려버리면은 전반적으로 영향이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뭐 아파트가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굉장히 그런 비싼 가격에 살만한 가격인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가격을 띄우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거품이 생기고, 그러니까 저쪽에 분양하는 원베일리 같은 경우도 가격 거품이 굉장히 붙어서 분양이 됐어요. 평당 한 5,600만 원 정도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도 주변보다 시세가 저렴하다, 로또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면서 분양을 진행을 했죠. 그리고 반대쪽에 이제 프리미엄 원펜타스도 올해 11월에 들어오는데 여기는 더 잘 될 줄 알고 가격이 더 오를 줄 알고 후분양으로 밀었다가 지금 거품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무너지고 있는 거다. 그래서요, 당시에 이렇게 대출 유동성을 엄청나게 풀면서 전세 가격 올리고 매매 가격 올리고 이런 식으로 거품을 키웠을 때가 된 거지, 사실 아무리 좋은 지역이더라도 지금 가격은 상황이 맞지가 않다, 실수요가 생각을 했을 때 말이 안 되는 가격이다, 이런 것들이 보이시죠. 앞으로 이제 소득 대비로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대출 유동성 거품을 만들기도 쉽지 않고 코로나 때처럼 저금리가 나오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면은 지금 빠지다가 뭐 약간 반등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속으시면 안 되겠죠. 앞으로 한참 더 정상화돼야 되는 거고, 여기뿐만이 아니라 서초뿐만이 아니라 강남 3구, 강남 3구뿐만이 아니라 서울, 전국까지 전반적으로 거품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부분 유의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첫 번째로 일단 여기 가격을 많이 띄웠고, 여기는 이제 담합이 일상화된 곳이기 때문에 잘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 하락폭이 좀 적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요 인근에 새롭게 나오는 곳들이 있는데, 여기까지만 해도 21년 초니까 분양이 잘 됐는데 여기 분양이 잘 될까를 봐야 되겠죠. 여기가 이제 올해 11월 입주인데 이게 후분양으로 곧 나올 것이고, 사실 따져보면은 더 지났고 지금 물가도 더 올랐고 얘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나와야 되는데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나올 걸로 보입니다. 평당 6천? 이 정도 나올 걸로 보이는데 될까 그게? 저기는 이제 둔촌주공 12억 풀어줬어요, 중도금. 그래서 어떻게든 살린 건데 저기는 이제 12억 또 풀어줘야 되죠, 저게 하려면. 12억으로 어림도 없으니까. 그럼 진짜 부자들이 와서 사야 되는데 진짜 부자들이 지금 살 시기라고 생각을 할까? 이런 것들을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뭐 인근도 보시면 인근은 많이 빠지고 있어요. 막상 요 단지가 많이 안 빠져. 왜냐면 저기가 똘똘 뭉쳐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전세가가 무섭게 빠지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위험한 거예요. 자, 거기다가 지금 뭐 재건축 속도 내고 있다고 합니다. 안전진단 완화가 특효약, 6만 가구 넘게 재건축 확정. 자, 왜 이걸 풀어줬을까요? 정부에서 헬리오시티 이빨 전세 가격 떨어질 때 갑자기 그 인근에 재건축 아파트가 들어갔죠. 그런 것처럼 멸실을 만들어서 재건축을 풀어줘요? 멸실이 생기죠? 그러면은 입주 때 생겨나는 입주 폭탄 영향을 멸실이 나면서 그 수요들이 메꿔주는 거다, 그 공급을. 그런 식으로 자꾸 지금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의 말대로라면 저게 나중에 공급으로 다시 들어올 때는 그때까지도 계속 그게 될까요? 왜냐면은 지금 분양시장이 일시적으로 13대책 풀어주고 그 다음에 무슨 이청약 풀어주고 이래서 일시적으로 살아났는데 여기에 특례 보금자리론까지 넣으니까. 그런데 그게 다 효과가 길게 갈 수가 없죠. 그러면은 얼마나 갈 것이냐. 그랬을 때 만약에 저런 재건축 단지들, 이번에 원펜타스 저런 데가 분양이 잘 안되면 저런 재건축 단지들도 다 나가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시동 중인데, 이렇게 시동해가지고 멸실내서 지금 공급 폭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이 지어질까? 이 시기에. 이럴 때는 오히려 건축을 안 하죠, 건설사들도. 이런 것들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매매 가격 지수, 전세 가격 지수 보면은 매매 가격 지수는 지금 서초구가 좀 버틴다. 말이 버티는 거지. 지금 하락폭 보셨죠? 하락폭이 막 수억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많이 떨어지는데 10억도 떨어지고 10억, 11억 이렇게 떨어지고, 반포 재건축 이런 곳들 가보면요 11억 떨어졌는데 그게 지금 재건축이 들어가서 그 기록이 잘 안 뜨는데 그런 곳들 많아요. 반포 주공 1단지 이런 곳들 전세가는
하락폭이 굉장히 눈에 띄게 나오고 있죠. 앞으로도 이 하락폭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매매 거래량 살아나도 이 정도예요. 자, 3월은 아직 11건이죠. 20일이에요 벌써. 2월에 반짝이다. 거의 뭐 이런 수준으로 보이죠. 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됐을 때 3, 4, 5월에도 반등한다 하면서 거래량 늘어났는데 반등했어요? 그냥 그런 식으로 심리 좀 살아나고 금매 좀 거래되고 거래량 슬금슬금 늘어나면서 조금 뭐 올라가는 단지도 몇 개 나오고 그런 거 몇 개 나오다가 또 금방 다시 거래량 박살나고 떨어졌죠. 거래량은 살아날 수 있어요. 그때보다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거래량은 살아날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또 반등세로 갈 것이냐? 굉장히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매물, 자, 오히려 전세 매물 줄는데도 가격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월세 줄고 있는데도. 그러니까 줄었으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높으니까 안 들어가다가. 그러니까 앞으로 전세, 월세도 떨어뜨려야만 사람들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반등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열심히 팔려고 하고 있다는 게 드러나고 있고. 그래서요, 매물 추이를 보면 답이 나와요. 매물 추이가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상승한다고 하는데 집주인들이 앞다투어 매물을 내놓고 있어요. 이거 다 떨어진다고 보고 있는 거죠. 안 떨어져 라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위로하면서 자기들끼리 맨날 매물 내놓고 있어요. 슬금슬금 팔아치우려고, 각자 도생하려고. 그래 놓고서 나중에 막 또 나는 얼마 가격에 팔았습니다 그러면 잘 파셨네요 짝짝짝 축하합니다 이런 거 나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와서 욕하지 말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든지. 근데 각자 도생도 못하고 있으니까 매물이 저렇게 쌓이고 있는 거고. 이런 것들 보면 답이 나와요. 이제 더 많이 나옵니다. 공급 폭탄이 들어오죠. 어떻게 할 거예요? 욕만 하지 말고 욕해서 뭐 해결이 돼요? 이야기를 들어보고 저 인간은 왜 저런 이야기를 하느냐. 욕할 거면은 알고 까라. 이런 것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면 어떻게 생각이 돼요? 다들 지금 팔려고 바쁘다. 부자들은 부동산 비중을 늘리지 않았어요. 요즘에도 그런 기사들 뜨죠. 부자들 부동산 비중이 엄청나게 높다.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갔으니까 비중이 높아진 거지. 코로나 시기 때 부자들은 부동산을 계속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계속 떨어지고 이럴 때 팔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멈추고 있다가 지금 상승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재빨리 팔려고 하고 있는 거고. 요거 보면 답이 나와요. 서초 강남에서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지역들은 앞으로 어떻게 번져가겠어요? 여기만 보면은 서초 강남 송파 여기 강남 3구의 행태를 보면은 앞으로 하락장이 지속될 건지 상승장으로 바뀔 건지 그들의 움직임이 보인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